여러분, 이 역사는 다들 알고 계시죠?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15 부정선거 때는 깡패가 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동원됐습니다. 권력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온갖 수단으로 상대방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게 하고 결국 문재인이 30년 지기는 무사 당선되는 그런 부정선거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부울경에서 이러한 비슷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어떤 분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어떻게 되어야 공정한 판결이 될까요?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고 집행까지 되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기붕이 관여했고 이기붕은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정선거는 울산시장 불법 부정선거 한 건이 아니고 부울경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 벌어진 관건 개입, 하명수사, 부정선거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무겁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의 하야나 자살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씩 대충만 살펴봐도 그 정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자신부터 걸립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의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부정선거,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게이트, 우리들 병원 1,400억 게이트, 청주 게이트, 석탄 게이트, 원유 게이트, 원전산업 파괴 게이트, SM그룹에 얽힌 각종 의혹들, 김정은 등 적을 이롭게 한 여적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파괴죄. 결국 3.15 부정선거의 결과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됩니다. 이 사진이 그때의 사진입니다. 최인규는 본관은 경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했고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 상가대학에 편입해서 1949년 졸업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 기용돼 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같은 해 5월 3일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선거에는 자유당 소속 정치폭력배가 동원되고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정치깡패 이 정도였죠. 지금은 정치깡패 대신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상대 후보는 하명수사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선거가 부정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끝납니다. 결국 1961년 부정선거를 지령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12월 달 서울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울산시장 선거 및 다른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 검찰이 드디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의 개입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붙일 텐데요. 그 이후에 제가 또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 꼭 보십시오.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짧습니다. 짧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신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문재인이 개입했다는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서 11월경 청와대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허위 비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권유 직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했다면 이건 정통으로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차량까지 압수수색해서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대량 확보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 그런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는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일지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전국을 흔들어 댈 겁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송철호 후보의 선거준비팀이란 요게 모든 조작을 했는데, 이 선거전략팀이 가동되게 된 동기도 문재인이 개입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 송 부시장은 송철호 후보의 선거준비팀에 들어가서 관련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송병기 업무일지 내용은 그가 이 시기에 적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적은 것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기억을 되살려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적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일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메모에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호형호재하든 철호형 하든 송 후보의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서 이 요청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에게 대신 하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다시피 송철호는 문재인과 30년 지기로 서로 호형호재, 철호형 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울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송철호 후보는 울산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번이나 떨어졌다. 이런 송 시장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그런 상황 때문에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불법으로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마 권유 이후가 문제입니다. 출마 권유 이후 곧바로 청와대 등 여권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단독 출마할 수 있도록 송철호의 뒤를 봐주고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저앉히려고 했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위 공무원 조직인 청와대가 선거, 즉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되게 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그 당시 이 당대표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검증할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추미애도 여기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당내 경선 절차를 생략하고 송철호를 단독 공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일지 속에는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 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발견됐다면 유야무야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발견된다면 확정 혐의가 짙어지는 거죠. VIP 출마 요청이 적혀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에는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였던 A씨,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이 사람은 무슨 발전회사, B, 무슨 자리를 요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송철호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울산시장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라는 교통정리를 하려 했다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 발견된 겁니다. 이 다음 메모에는 그해 11월 초 또 작성된 겁니다. 그 제목은 송철호 장관 B씨 건이었다고 합니다. 송철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B씨는 당시 송철호의 당내 경쟁 상대였습니다. 메모에는 중앙당과 BH, 이 BH가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중앙당과 BH가 B를 제거하고 송 장관 체제로 정리,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총 3개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못 빠져나갑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즉 BH, 블루하우스, 민주당과 BH가 송철호 후보의 유력 경쟁 주자인 B씨를 제거하고 송철호가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입니다. 제목은 C 의원 발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당시 부산의 민주당 C 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이라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네 번째 문건입니다. 네 번째 문건. 점점 더 확정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울산중구 지역위원장으로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BH 회의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 정모 비서관 등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송 부시장의 이런 업무일지 속 메모는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것과 달라요. 이런 식으로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 당선시키려고 새누리당 공천위에 친박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겠다는 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메랑 아시죠? 시기 뭘 잡으려고 던졌는데 돌아와서 지 머리를 쳐버리는 그런 부메랑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은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 바가 없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자, 지금까지 총 4건의 관련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파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검찰이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치고 나간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셨습니까? 3.15 부정선거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결국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울경 부정선거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문재인 자신도 걸려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의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게이트, 그리고 부울경에 걸친 방대한 부정선거 의혹, 우리들 병원 1,400억 게이트,
청주 게이트, 석탄 원유 게이트, 원전산업 파괴 게이트, SM그룹에 얽힌 각종 의혹들.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 한 건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그 수하들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그 피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듭니다. 국기문란, 국기를 문란케 하고 적을 이롭게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단죄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그 수하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수위로 처벌해야 법적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